자, 2019년 대수능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대수능, 2019년 대수능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았던, 다시 말하면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일단은 수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을 더 유의해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시작해 볼게요. 자, 2019년 수능 21번 함의 추론 문제고요. 52%의 정답률입니다. 보통 52% 정도 되면 뭐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3학년 수능, 특히 수능에서의 52%는 만만치 않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네요. refining ignorance가 뭘까? refine은 보통 여러분들 refine이라고 하면 얘는 계속해서 뭔가를 더 좋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반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개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그노런스는 무지죠, 무지. 그러면 무지를 개선하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무지를 개선하는 것. 자, 일단은 함의추론은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함의추론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다? 대의파악에 대한 얘기예요. 대의라는 게 뭐야?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그럼 주제문을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소재를 알아야지.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소재에 대해서 이제 그 소재가 이 소재를 이제 어떻게 소재가 어떻다라는 개념을 할 거야 되니까 이 소재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알겠어?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소재가 자, 에너지 절약이라고 쳐요. 에너지 절약. 그러면 주제는 에너지 절약을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얘가 갖고 있는 생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안 되면 플러스로 생각하는지 마이너스 생각하는지만 잡아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소재나 주제를 찾을 때 대입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얘네가 병적으로 많이 쓰는 거 있다 그랬지. 그렇지. 비교와 대조를 찾는 거예요. 이 문장, 이 비교와 대조 안에서 얘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 비교와 대조 안에서 그렇지. 비교 대조 안에서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 꼭 쓰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다시. 자, 명시적이진 않지만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딱 정해진 목표는 아니지만 although not explicit 명시적인이라는 뜻이야. The best science 가장 최고의 과학은 뭐냐면 can really be seen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 refining ignorance로. 자, 여기 C A as B죠. A를 B로 여기다. 자, 최고의 과학은 뭐라고? 자, 무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무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걸로 여겨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지를 개선하는 게 무슨 뜻이냐. 자, 과학자들은 특히 자, 어린 과학자들 young ones can get too obsessed야. 자, 뭐 할 수 있다고? 굉장히 obsessed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 어린 과학자들은 사로잡힐 수 있어 결과에.
사회가 도와. 그들을 도와. 쭉 가도록 도와. 이런 미친 추구를 쭉 하도록 도와. 자, 그런데 포인트를 보면 여기 너무 뭐 한다 그랬지? 너무 집착한다 그랬고 made chase라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네요. 여기서는 얘네가 쓴 그런 지금 내용이 big discoveries 큰 발견은 어떻게 되냐면 자, 큰 발견은 자, covered 되는데 프레스에 의해서 covered 되는데 cover라는 단어가 여기서 취재하다라는 뜻이 돼요. 뭐라고? 취재하다. 자, 얘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언론에 의해서 취재가 되고요. 큰 발견들은 취재가 됩니다. 그리고 보여지게 되죠. 이게 하나 더 나오네. 어디에? 저기 대학의 홈페이지에. 그리고 돕게 됩니다. 보조금을 따내는데 그 연구자들한테는 보조금을 주죠. 그러니까 어떤 발견을 하면 보조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make the case 어떤 케이스를 만드는데 승진에 대한 케이스를 또 만들어요. 승진에 대한 케이스도 만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고? 젊은 사람들, 젊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젊은 과학자가 최고의 과학인가? 글쎄 그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그렇지. 벗이 나오네 이제. 그러나 그건 잘못됐대요. 자, 그럼 이 위에가 뭐가 되는 거니?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무슨 단락? 사실 단락이 되는 거지. 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어. 이렇게 연결돼야지.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 이제 나오겠네. 뭐 한다고? 무지를 개선한다고. 위대한 과학자들 즉 뭐라고 그랬어? 파이오니라고 그랬죠. 파이오니어. 야 확실히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는 obsessed하고 mad case 요즘도 있지만 여기서 파이오니어라는 개념을 썼어. 파이오니어 선구자들 어떤 뚫고 나가는 거야 얘네는. 선구자들 이런 선구자들. 이 선구자들은 자 뭐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선구자들은 자 신경 쓰지 않아. not concerned with 신경 쓰다야.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 not concerned with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 그렇지. 얘는 결과에 신경 쓴다 그랬죠. 이거 안 좋은 개념. 결과에 신경 쓴다. 여기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않는다 그랬죠.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 대신에 with the next question 다음 퀘스천에 신경을 쓴대요. 자 그럼 다음 퀘스천 자 여기에 맞는 이 개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딱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 아니지. 다음 질문. 비교 대조를 썼습니다. 다음 질문. 그럼 다음 질문에 신경을 쓴다는 개념으로 답을 풀면 되잖아. 자, the highly respected 자, physicist Enrico Fermi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끊어 이제. Enrico Fermi 이렇게 나오면 얘 뭐야 지금? 그렇지. 예시야 예시. 예시. 누가 봐도 예시. 그럼 답 낼 수 있어. 어휴 길기도 해라. 자, 1번. 자,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으라고 선생님이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모자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함의 출현은 주제 문제니까 주제문을 찾으면 그래서 내려가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고 뒤에 부분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looking beyond what it is known. 자, 보는 건데 넘어가서 보는 겁니다. 뭐를 넘어가? 알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 보는 거야. 어디 쪽으로 봐? 자, 안 알려진 채로 남겨져 있는 것. 안 알려진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이 뭐야? 다음. 알겠어? 다음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 바로 나오네요. Offering an ultimate account이야. 궁극적인 어떤 설명을 제공한대. 뭐에다가? 지금 발견됐던 거다. 설명 전달이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 다음 질문을 찾는다 그랬어. 결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을 찾는다. 알겠지? 그게 뭐라고? 무지를 개선하는 거라고. 무지를 개선하는 건 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지를 개선하는 거란 말이지.
analyzing existing knowledge예요. 분석하는 건데 현재의 지식을 분석하는 거야. 뭘 가지고? 객관적 마인드를 가지고. 좋지만 다른 얘기. inspiring scientist. 자, inspiring. 자, 목적어, 목적 보호자. 자, 과학자들을 홍보하게 만들어. 아주 중요한 어떤 발견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한다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학생들에게 뭐에 대한? 자, 이거 inform A of B야. A한테 B를 제공하다예요. 학생들한테 새로운 분야의 과학을 제공한다. 말은 좋은데 여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 뒤에 부분 쭉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 매우 존경받는 사이언티스트, 매우 존경받는 어떤 그 물리학자 에네코 페르미는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실험인데 어떤 실험? 성공적으로 증명한 실험이야. 뭐를? 어떤 그 가설을 증명한 그 실험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증명했어 가설을. 그거는 단순히 뭐라고? measurement라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게 맞는 거구나. 측정을 딱 한 거, 측정을 잘 한 거야. 그런데 자 똑같은 실험이에요. 실험인데 어떤 실험? 그렇지 못한 실험이야. 다시 말해서 증명하지 못한 실험은 발견이라고. 와우. 발견입니다. 즉 어떤 발견이냐면 새로운 무지를 발견한 거야.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도 야 이거 내가 아직 이걸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새로운 무지의 발견. 그럼 어떻게 하겠어 또? 계속 평생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지. 노벨상은 정점에 있는 노벨상이야. 과학적 성취의 정점에 있는 노벨상은 수상되는데 자 평생의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자 하나의 발견 즉 결과로 수상이 되긴 해요. 그쵸? 결과를 위해 수상이 되긴 했지. 그렇긴 해요. 나쁜 거 안 좋진 않은 거지. 심지어 과학 노벨상 어떤 그 위원회들도 노벨 위원회들도 알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실제로 과학적 정신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 그리고 그들의 수상을 하는 어떤 그 수상 그 메달이나 아니면 어떤 그 수상한 그 상에 어떤 그 거기에 써 있는 그런 인용구에도 일반적으로 기린다고 일반적으로 어떤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뭐를 그냥 일시적인 발견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발견인데 어떤 발견? having open이야. 자, 쭉 한 어떤 과거부터 쭉 어떤 한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한 분야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take a field이야. 한 분야를 새롭고 잘 알려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알겠죠? 요런 것들 이게 X, 이게 Y, 이게 Z. 자, 이런 쪽으로 그들의 수상이 어떤 거기에 나오는 인용구들도 이런 것들을 기리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상은 결과로 이렇게 한 걸 하지만 걔네가 갖고 있는 인용구들, 노벨상의 원래 원칙에 대한 그런 인용구들은 이런 걸 얘기한다는 얘기지. 자,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앞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렵습니다. 이런 예시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뭘 사용하라 그래 선생님이? 비교 대조를 여기서 바로 사용해야 돼요. 바로 비교. 자, young one 비교 대조. 그 다음에 great scientist 비교 대조. 아시겠죠? 자, 2019년 수능 21번 함의 추론입니다. 어디를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대입파악인데 얘도 51%의 정답률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2명 중에 1명 맞추는 거긴 한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앞에 부분을 진짜 잘 읽으셔야 돼요. 윤리적 원칙이 어떤 윤리적 원칙, 그 윤리적 원칙이 정의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라는 것에 그것이 자 제공한다고, 근본적인 기초를 제공한다고. 어디 쪽으로? 정책 쪽으로. 어떤 정책이야? 막는 거죠. 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가장 가난한 국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 protect A from B가 되겠네요. 지구 온난화, 지구 변화, 그러니까 인구, 기후 변화로부터. 자, 그럼 우린 주장하는데 정의라는 것, 정의라는 윤리적 원칙이 근본적인 어떤 기초를 제공할 거라고.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자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잖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정의라는 원칙이 자 보호해 줄 거야. 알겠어? 자 다음 세대 보호를 해주는데 다음 세대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 근데 어디로 보호시켜? 가난한 나라를 어디로? 어디서? 어떤 것으로부터? 자, 기후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냥 정의롭게 자, 다음 세대를 아니면 가난한 나라를 기후로부터 보호할 거라고. 그 얘기야, 지금. 알겠어? 좋아. 자, 그럼 넘어간다. 관련된 이슈는 자, 생겨나 뭐와 관련해서? 현재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inadequate 지속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원조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라고. 하하.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지금 그 poorest countries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이런 애들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야. 그게 어떤 문제들이냐면 현재 발생하는 건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원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 나라들과 같은 그 나라들에 대한 어떤 나라들이냐면 점차적인 어떤 잘하고 있는 어떤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이야. 농업이나 아니면 물 부족이나 아니면 어떤 그 룰이야. 규칙들이지. 그러면 국제적인 무역의 규칙들이야. 그게 뭐냐면 주로 부자 나라들만 도와주는. 알겠니? 자, 다시 첫 번째 뭐라 그랬지? 우린 정의롭게 다음 세대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거야. 기후변화로부터. 자, 그 나라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되는 거야. 이 나라들은. 이 가난한 나라들의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그런 원조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겠어? 그 나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한 위협이 있고, 물 부족도 있고, 물의 공급에 대한 위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국제적 무역에서는 얘네한테 자꾸 밀리는 거야. 이런 애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poorest country가 어떤 컨트리인지 모르니까 그 컨트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얘네가 이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농업 쪽에도 힘들고 물도 공급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국제 무역에서도 자꾸 부자 나라들한테 혜택을 뺏겨. 이런 나라들. 이런 거죠.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ncreasing aid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 여기 나갑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증가한 원조예요. 세계에서 가장 저기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증가하는 원조가 can be an essential part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 효과적인 어떤 meditation 효율적인 완화에 될 수 있도록. 아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뭘 완화시키는 걸까? 기후가 변화한다 그랬잖아. 그치? 기후 변화로 얘네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위험성, 얘네가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될 건데, 그러니까 원조를 많이 해주면 얘네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완화에 되게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자 보자. 20%예요. 이산화탄소, 카본, 탄소 배출의 20%. 자,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벌채로부터 나오는, 이게 벌채를 할 때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소 배출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20%. 이것 때문에 카본 크레딧은 탄소 배출권은 그 숲 보존에 대한 탄소 배출권은 묶이게 됩니다. 자, 원조랑 가난한 나라 쪽의 원조랑 알겠어? 그리고 자 묶게 될 건데 가난한 나라의 원조를 묶을 건데 뭐랑 묶냐면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the most cost effective야.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어떤 감소와 묶이게 될 거라고.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고 있어. 여기서 이제 알 수는 없잖아,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려면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에 넘는 탄소 이렇게 에미션이 나오면 열대 우림에서 나오잖아요. 벌채하면서. 그러면 20%의 탄소가 나오면 기후가 안 좋아지고 기후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못 사는 나라들은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탄소 배출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부자 나라한테 줄 때 돈을 받고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묶는 거야. 뭐랑 묶어? 원조랑 묶는 거죠. 그 돈을 연결시켜서 가난한 나라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것이 묶어. 그 가난한 나라의 원조. 그거랑 묶어.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럼 얘네가 그걸 주려고 이렇게 하면 얘네는 어떻게 했어? 탄소 배출권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해도 사실은 제약이 있겠지. 그래서 어떤 감소의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감소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탄소 배출이 적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가난한 나라들한테 원조를 부자 나라들한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준다고. 이해가죠? 다시 한번 봐봐. 그럼 20%의 카본 에미션이 자 어떤 열대우림의 벌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본 크레딧,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죠. 그 포레스트 그 숲을 보존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원조랑 부자 나라, 그 가난한 나라의 원조랑 딱 묶어.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가난한 나라한테 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것이 뭐랑 묶여지게 되는 거야? 그런 그 가장 비용 효율적인 감소랑 딱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아마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그러나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은 뭐냐면, 복잡한 개혁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가난한 나라들을 어떤 그 기후변화로부터 구해줄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정책 어떤 혁신은 뭐냐면 자, remove라는 거야. 없애는 겁니다. 자, several hundred billions야. 수천억의 달러를 없애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간의 어떤 보조금 형태 어디로부터 나오는 가장 큰 수혜자 두 개의 가장 큰 수혜원에서 나오는 OECD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보조금을 지불을 해요. 너 이거 개발할 거야? 그럼 보조금 줄게. 그래서 부자 나라들은 보조금을 가지고 또 거기서 막 개발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안 주면 어떻게 될 거야? 걔네가 개발을 덜 하니까 어떻게 될 거니? 지금 중요한 건 저기 뭐야 그 기후 문제야. 기후 문제. 기후 보조금이 없으면 얘네는 기후의 어떤 안정성에 반하는 개발을 덜 할 거란 얘기예요. 즉 파괴적인 산업화 농업과 아니면 화석 연료 이런 쪽에 제공되는 어떤 보조금 어떻게 한다? 자, 없애버린다. 우리 뭘 제거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아무튼 근데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뭐라고 한 거야? 일단은 되게 중요하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중요한 건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후변화로부터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에 대해서 우린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네가 어떤 걸 직면해? 이 국가들이 어떻게 직면하냐면 자 점차 위협이 커지는데 농업의 위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공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무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규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는 어떤 것도 못하고 또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안 좋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자 증가하는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감소 이게 완화를 시킬 건데 효과적인 완화 효과가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증가하는 이걸 하려면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얘네가 완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를 어떻게 하느냐? 뭘 만들어? 카본 크레딧을 만드는 거죠. 보존에 대한 카본 크레딧을 만들어서 얘를 원조랑 묶는 거야. 가난한 나라의 원조하고 뭐랑 묶어?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어떤 감소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거에 탄소 배출권은 너 100만 원 벌 거면 50만 원은 돈 내야 돼. 탄소 배출권으로. 탄소를 배출하면서 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걔네한테 주고 그걸 주면서 그걸 또 어디랑 연결을 시켜? 그럼 얘네가 잘 안 할 거 아니야. 비용도 우리는 돈을 받고 얘네는 또 굉장히 탄소를 감소시키기도 할 거고 이런 탄소 배출권으로 비용을 마련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줄인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있대요. 훨씬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예 보조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조금 없애면 뭐 얘네가 뭐 이런 거 파괴적인 어떤 산림 과학 이렇게 산업적인 큰 어떤 농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fossil fuels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어떤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가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심지어 되게 이제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심지어 작은 양, 이 돈의 작은 양이 자, accelerate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돈을 걷어서 자원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자원을 만들면 이 돈의 어떤 적은 양이라도 자,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미 빨라진 속도를 기술 발전에 빠른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왜? 그럼 탄소 배출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자, investment 투자예요, 투자. 투자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이게 X고 이게 Y 정도만 갈까요? 자, renewable 재생 가능인 에너지죠. 많은 분야에서 이거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뭐는 당연하고, 자, encourage 격려하는 건 당연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뭐로? conservation agriculture 보존 농업에 대한 이건 당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후를 좀 더 안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1번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ies입니다. 뭐 이 poor country도 나오는데 뭐 혁신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자, 외교 정책이에요. 얘는 중요한 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혁신은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보호한다는 거니까 보호한다고. 가난한 국가의 외교 정책 개혁이 아니라고. Increasing global awarenes스야. 자, 증가시키는 거야. 전 세계적인 어떤 인식을 뭐에 대한 환경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환경의 뭐 위기를 알리는 거니 지금 이게 기후 변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국가들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안 들어가면 이건 다 틀린 거예요. Reason for restoring economic quality in poor countries. poor country는 많은데 economic quality를 다시 재건하는 게 아니죠. Coping with climate changes. cope with는 다루는 거죠. climate change를 다루는 거야. 뭐 함으로써? 원조와 정책을 개혁함으로써.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Role of the OECD의 역할 뭐 하는 데 있어서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적 분쟁이 아니잖아. 그럼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잡으라 그랬잖아. 무엇에 대한 얘기. 무엇에 대한 얘기. 알겠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얘기. 빠지면 안 되죠. 23번 대입 파악이었습니다. 문제 어려워요. 잘 파악하셔서 잡으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읽고 답을 냈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당연히 처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 잡아야 돼요. 이게 맨 마지막에 신정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막는 겁니다. 자, 막는 거예요. 알겠죠? Policies to protect. 알겠죠? 요걸 막는 정책이에요. 알겠죠? 요걸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23번이었습니다. 자, 29번 어법 35%의 정답률입니다. 와, 10명 중에 3명 맞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자, 자, monumental 기념비적이라는 말은 단어인데 왔습니다. 매우 근접한 그런 근접하게 온 단어예요. 뭐 하는 것에? 자, 기본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에 표현하는 것에 이집트의 예수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기념비적이라는 게 단어인데 자,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근접한 단어라고. 이집트의 어떤 기본적인 이집트 미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근접하대요. 그럼 여기는 클로즈 투는 어디에 근접한이라는 뜻인데 여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명사. 틀리지 않죠?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일단 never before and never since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묶어봐요. 일단은 주어는 아니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 그렇지. 부정어.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럼 얘가 동사겠네. 그 다음에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have pp 이렇게 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그 기념비성이야. 기념비성에 대한 특징은 뭐 했다? has been achieved. 여태까지 성취되지 않았다. 여기 부정어 있으니까.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그 기념비성의 특징은 성취된 적이 없어요. 완전히 뭐만큼?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된 것만큼이야. 선생님이 얘 뒤에 얘 뭐죠? 등위 접속사라 그랬잖아. 얘 등위 접속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대명사. 그 다음 뭐야? 대동사. 그 다음 뭐야? 삭제. 그 다음 뭐야? 도치. 자, 대명사 왔죠? 자, 대동사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앞에가 뭔데? 자, 성취된 적이 없대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성취된 것만큼이야. 그럼 여기서 동사가 뭐야 지금? 앞에가 이거죠. has been pp야. has been pp면 여러분들 has been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has been 자체는 그냥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이지. 그 다음에 뒤에 pp형 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비동사죠 지금. 비동사 구문이야. 비동사 구문이면 어떻게 써? 대동사 써? 안 쓰지. 뭘 써야 돼? 뭐로 써야 돼? was. 알겠어? was로만 써야 된다고. 뭘 생략해 뒤에? 여기 지금 achieved가 생략되는 거지. achieved. 이렇게 생략되는 거예요. 그럼 뒤를 뭐로 바꿔야 돼? was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아하, 우리 아는 건데. 선생님이 그래서 항상 얘 뒤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그치? 다시 앞에 있는 동사가 has been achieved예요. has been achieved.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많은 현대 구조물들 이것이 자 능가합니다. 더 많이 능가해요. 이집트의 그것들 뭘 잡았어요? 구조물이죠. 그렇지. 많은 현대의 구조물들이 능가합니다. 이집트의 그 구조물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structures를 잘 잡는 거죠. 자, 뒤에서 수식하는 거. 그때 대신에 도주를 씁니다.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떤 면에서 in terms of purely physical 써야지. 뭐 순수한 어떤 물리적 사이즈로 크단 말이야. 뭐 여긴 상관없고 지금 전체 해석은 안 합니다. 여기 그렇게 푸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어떤 조각품들은 노비걸되는 단지 자 뭐만큼 작어? 사람의 손만 하대요. 요렇게 사람의 손만큼 보다 더 크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람 손만한 어떤 그 이집트의 그 구조물들 아니 그 이집트 조각품들은 더 기념비적이래요. 뭐보다 그 큰 돌 무덤보다 수식 들어가고 구성하고 있는 전쟁 기념관을 라이프 있지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수식 뭐 어렵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 5번을 부르면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 내적 무게는 자 5번이 속한 지문은 다 보셔야 돼요. 일단은 그 내적 무게는 특징인데 이집트 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럴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서치 대신에 어떨 정도냐면 그 내적 무게감이 정말 커. 이집트 예술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작품 안에 모든 것, 그 작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to be made of
unprimeable stone이야. 중세 어떤 돌로 만들어진 것 같은 무게그램이래요. 중세 돌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보인다고. 마치 산맥이나 알겠어? 중세의 돌이나 산맥같이 알겠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산맥처럼 중세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어떤 약간 아주 조그만 조각품인데도 와, 그 내적 무게감이 크다는 얘기야. 그게 산맥과 같다고. 마치 그것이 심지어 그것이 오직 몇 인치 정도 돼. 가로 길이가 아니면 나무에 새겨져 있더라도 알겠니? It is에서 걸리는 거지. It is. 여기서 얘가 x. It is only a few inches. 이게 x. 그 다음에 it is covered in word. 이게 y가 되는 거죠. 여기선 pp형 잡을 수 있겠지. 비록 그것이 아주 몇 인치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안에 새겨져 있어도 걔는 어느 정도냐면 그것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예술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대요. 돌로. 산맥과 같이. 알겠니?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공통관계를 잡는 거였습니다. 자, 공통관계, 그 다음에 아까 도치,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뒤에 오는 대명사, 대동사 잡는 거. 우리가 매일마다 연습하는 건데 이것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 그것을 드러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29번 어법. 정답률 35%밖에 안 되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풀 수 있어요. 29번이었습니다. 자, 2019년 수능 31번 빈칸 안성 57%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7%지만 31번, 32번은 연계예요. 아는 지문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57%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은 거의 비연계예요. 그래서 비연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EBS는 EBS대로 가지만 비연계 지문의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학기까지는 일단은 이제 내신 쪽으로 해야 되니까 EBS 쪽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 보기 전에는 열심히 비연계 쪽 공부를 해서 연습도 같이 하고. 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꾸 어디로 올라가네. 자, 갈게요. 자, 핑키나우어하고 리메예요. 핑키나우어하고 리메는 조사했습니다. 기억을 조사해요. 자, 어떤 기억이냐면 중요하지. unexpected death야.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벨기에 왕 보두eng이야. 이름이 보두eng이에요. 1993년에. 얘가 예기치 않게 죽었단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어. 굉장히 많은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너무 큰가? 자, 굉장히 많은 샘플로 조사했는데 그 샘플이 뭐냐면 그 벨기에 사람들의 샘플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보여주는데 대리아를 보여줘. 그 왕의 죽음의 뉴스가 had been widely socially shared야. 굉장히 많이 공유됐다고 보고를 해요. 자, 얘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제일 마지막에 신정보로 초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뭐였지? 자, 초점 이동 시켜볼게요. 맨 처음에 뭐였어? 자, 벨기에 왕의 죽음. 자, unexpected한 죽음이에요. 벨기에 왕의 죽음. 이 죽음이 자, 1993년에 일어난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이 뉴스, 이 사람 죽음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공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유가 된 거야. 이제 죽었어. 근데 그게 공유가 됐네. 그 다음 Talking about the event. 그 이벤트로 말을 함으로써 자,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뭐 했다고? 자, 공유된 그 다음 얘기야.
공유돼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냐면 사회적 이야기야. 사회적 이야기라는 얘기는 사회에서 널리 퍼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적인 기억을 갖게 돼요. 그 emotional event에 그 또는 감정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죽었어. 근데 공유가 되면서 어떤 집단적 기억을 갖게 된다고. 그래. 그래서 동시에 자 그들은 견고하게 합니다. 그들의 기억을 견고하게 하는데 개인적 환경에 대한 기억이야. 근데 그 기억 그 환경 안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한 그러니까 누가 죽었잖아. 그랬을 때 자기가 그때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또 견고하게 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게 자, 효과인데 섬광 효과로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것을 사회에서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 공유를 해.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자기의 어떤 환경도 기억하려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이벤트가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될수록 자, 여기 지금 덧 플러스 비교급, 덧 플러스 비교급이죠. 당연히 이거 주제문입니다. 알겠니? 자,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고정된다고 사람의 마음에. 알겠어? 사람의 마음에 공유가 된다고. 자, 사회적인 공유는 아마도 사회적 공유는 아마도 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을 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카운터랙트 하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지. 어떤 자연적인 경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경향을 상쇄시켰을 거라고. 일단은 중요한 건 뭐야?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될수록 그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 고정이 되게 됐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상쇄시켰을 거라. 그래, 그게 뭔지를 봐야지 이제. 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should be driven이야. 이끌리게 됩니다. 뭐 하는 것에? 잊어버리는 것에. 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을 잊어버리게끔 얘가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 요 앞문장을 보면 자, 자연적인 경향에 상쇄된다 그랬잖아. 이 경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향은 뭐야?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잊으려고 이끌려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올리고 못 잊어버리는 거지. 인정 못 하는 거지만. 아,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이런 게 많은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게 상쇄가 돼서 내 기억 속에 그냥 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라고 자리매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인데 이제 막 들은 사람들 어떤 나쁜 뉴스를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뭐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자연적인 성향이죠.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일어난 것을. 이게 자연적인 성향이야. 그래서는 앞문장 그대로 끌어온다 그랬어. 그런데 자, 얘가 자, 사회적 쉐어링이 바로 이 부분이 나쁜 뉴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여한다고. 현실화에. 그러니까 나쁜 뉴스의 공유인데 이걸 어떻게 공유함으로써 현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럼 믿게 만든다는 얘기 뭐야?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덜 슬프겠지. 아, 그냥 돌아가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 갑니까? 그런데 얘네가 공유를 어떻게 했지 아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죠. 그래서 답은 반복적으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based야. 근본적인 뭐 이런 거고요. illegal 이게 뭐야? illegal이면 뭐 불법적이냐? repetitive야. 반복적인이 됐고 3번. temporally는 일시적인이고요. 그 다음에 relational은 이성적인입니다.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성적인 개념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이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31번 빈칸 완성이었습니다. 자, 33번 빈칸 완성 32%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네요. 10명 중에 3명이 겨우 맞춘 겁니다. 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은 이렇게 얘가 한 가지에게만 계속 반복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죠? 한번 해볼게요. 헤리티지는 관련돼 있어요. 헤리티지는 유산입니다. 유산, 문화유산 같은 거 있죠. 유산은 관련돼 있어요. 뭐랑? 방식과 관련돼 있어. 유산은 어떤 방식과 관련돼 있는 거야.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방식을 가지고 그 방식 안에서 아주 집단적인 어떤 그리고 선별적인 셀렉티브니까 선별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인공물들이나 아니면 신화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러니까 셀렉티브 매터리얼 아르티팩트 하면 우리가 아는 그냥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하회탈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 물건들 그리고 신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신화니까 단군 신화 뭐 이런 거 뭐 기억들 그 다음에 tradition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들 이런 것들이 자 become resource예요. 자,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어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주어들이 뭐가 된다고? 자, source, resource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 현재에 대한 자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산에 대한 정의를 한 거야. 유산이라는 게 뭐냐? 유산이라는 게 뭐냐? 어떤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그러니까 뭐 되게 옛날에 있던 골동품들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그런 되게 중요한 인공물들 고려청자 같은 거 그리고 신화나 기억이나 이런 뭐 전통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유산은 과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여러 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리소스가 되는 거야. 원천이 되는 거야. 원재료가 되는 거라고. 현재를 위해서. 자, 원천이 된다. 그러니까 재료가 된다. 근데 자, 뭐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영어는 그래서 선생님이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과거의 것이 알겠어? 자, 원천이 된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뒤에 무슨 얘기냐면 이 컨텐츠나 아니면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야. 자, 나오죠? 그 리소스인데 자, 리소스가 그 내용이라든가 자, interpretation 그러니까 뭐야 그 이해 그 다음에 해석이죠. interpretation 내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representation이야. 그러니까 과거 게 지금 와서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representation 표현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자원의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이 그 자원에 있어서의 내용이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리팩트나 미솔로지나 메모리나 트레디셔널 이것 중에 그 내용이나 아니면 이해나 만약 해석 표현 이런 것들이야. 그 리소스의 표현 이런 것들이 선별된다고. 이게 같은 얘기야 지금. 앞에 걸 못 알아먹겠으면 자 선별되는데 뭐에 따라? 요구에 따라 현재 요구에 따라서 즉
An imagined past. 그러니까 상상된 과거가 제공해요. 원천을 제공하는 건데 유산의 원천을 제공해. 근데 그 유산은 어디로 가? 자, passed on to the imagined future. 자, 상상된 미래로 가게 되는 거지. 아, 어려워.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까? 설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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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미리 편하게 얘기하고 시작할게. 그러면 선생님이 자, 잘 들어봐. 이거 말을 되게 어렵게 해갖고 선생님이 편하게 얘기해줄게. 자, 과거에는 되게 많은 일이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문화적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전체 인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그 오랜 기간을 우리가 다 유산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럼 어떤 것만 유산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유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강수월래나 아니면은 남대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리랑이나 이런 건 다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받아들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김씨 아저씨네 뒷산에 있는 돌 뭐 이런 거 그게 아무리 옛날 거더라도 우린 그 유산으로 안 받아들이지. 왜?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거 현재의 내가 유산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만 유산이라고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글이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그 유산이라는 것의 특징이 유산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어떤 방식? 그 굉장히 선별적인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 선별적인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신화나 기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 현재를 위한 뭐가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라고. 현재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현재를 위해서만 재료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더 가. 그 컨텐츠나 아니면 그 해석이나 아니면 그 표현들이 있잖아. 그 소스, 리소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선별된다고. 뭐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현재 욕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거를 택하면 되는 유산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유산인 것의 특징은 뭐다? 우리가 과거의 것 중에 선별돼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과거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 이 상상된 과거가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갖고 우리가 과거에 상상을 하지. 그게 소스를 제공하는 거야. 현재에 있어서 유산에. 아,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유산의 어떤 이런 자원이 되고 그 헤리테이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상상된 미래.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이것도 알고 살아야 돼 라고 상상된 미래 쪽으로 걔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유산은 누가 결정한다? 현재가 결정한다. 이거라고. 그게 그리고 미래까지 간다는 거야. It followed to that 이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meaning and function이야. memory and traditions. 그러니까 그 메모리, 기억이나 아니면 전통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은 자 정의가 된다고 현재에서. 그렇지.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상상한 과거에 생각해서 그거의 의미를 정하는 거야. 문화유산에 대한. 그리고 기능도 우리가 정하게 되겠지. 게다가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게다가니까 문화유산은 더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지 물질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의미가 색달라야만 그 물질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야지.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남대문이 갖고 있는 의미, 강강수월래가 갖고 있는 의미, 고려청자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게 중요하다고. It is the former that
former는 뭐야? 의미죠. 자, letter가 material aspect, 자, artifact니까. 자, 강조 구문입니다. It is the former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to the latter. 자, 바로 그 전자가, 바로 그 의미가, meaning이 준다고.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바로 그 의미가 줘요. 가치나, 가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주는 거라고. 의미가 있어야 그게 문화적이나 아니면 돈도 나가고 값어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디에게? 더 레러, 물질에게. 레러는 뭐야? 아리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설명합니다. 왜 day는 아리팩트야. 왜 그 아리팩트가 자 계속해서 이렇게 선별되었는지. 어디로부터? 거의 무한대로부터.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가 무한대로 많은데 왜 그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는, 왜 그게 가치가 있는지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결국 they may later be discarded야. 그것들은, 그게 뭐죠? 아까 계속 지금 연결되면 그 문화유산으로 남은 인공물들이야. 그 인공물들, 이것들은 자 버려질 겁니다. 문화유산들은 버려지는데요. 요구에 따라서. 그렇지. 결국 이런 뜻이야. 그럼 모아지는 거야 다시. 아까 뭐라고?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지. 현재 사회의 변화. 현재 사회의 변화. 현재 사회의 변화의 요구로서 버려질 수도 있다고. 또한 심지어 as is presently occurring,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in the former, 이전, 자 eastern 동유럽이죠. 이전 동유럽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제? 그 과거가 자 reinvented야. 다시 만들어져야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그래서 헤리테이지는 뭐 한다고? 현재에 맞춰서 변화한다. 선생님이 그래서 나오면 뭐라고? 이거 왜 틀려? 그래서 그것들은 버려진다고. 현재 요구에 따라서.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된다고? 현재 요구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얘기로 나오면 되는 건데. 그지? 됐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does는, 이런 문장에서 나오는 does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다는 얘기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그래서 자, 나중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왜? 욕구에 따라서. 현재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심지어 지금 발생되는 것처럼. 어디에? 이전 동유럽에. 동유럽 국가 공산국가잖아요. 걔네들 어때요? 옛날에는 막 굉장히 옛날에 공산주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동상도 막 세우고 그랬다가 지금 다 철거해 버렸잖아요. 그게 뭐 할 때야? 과거가 다시 만들어져야 할 때야.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그러니까 현재에 대해서 바뀔 때, 과거가 바뀔 때 그건 다 버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산은 뭐라고? 현재가 좌우한다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죠. 유산은 어디 거라고? 현재에서 선택을 받은 것만 된다는 얘기지. 그럼 현재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1번인가? 한번 보자. 유산은 뭐다? 콜렉션이다. Memories and Traditions of Society. 이거는 뭐 사전적 의미니까 틀렸고요. 변화한 것, 현재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되죠.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야. 뭐래?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future. 여기 조심해야 돼요. neither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관련돼 있지도 않대요. 현재나 미래에 관련돼 있지 않대. 탈락. 관련돼 있잖아요. A mirror ref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자, 뭘 거울이야 반영하는 인공물. 그러니까 유산은 인공물이다. 과거의 인공물을 얘기하는 거다. 뭐야 이게?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예요. 유산은 자 뭐에 관한 것? 보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보편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뭐야 도대체?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시대의 요구, 현재 요구에 대해 바꿀 수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된 거야?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많이 뭐만큼? 기억하는 것만큼. 아하, 과거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뭐야? 현재의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아하, 체인지 되면 잊어버린단 말이지. 답은 2번. 선택지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참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힘들죠? 네, 33번 빈칸 완성까지 했습니다.